자, 이번 시간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며 뭐라는 거야?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1차 선형관계를 도출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혹은 예측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실은 이전 시간에 제가 독립과 종속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그러면 독립변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될까요? 원인이 되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결과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독립, 종속변수, 독립은 원인, 종속은 결과. 자, 이걸 다른 용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독립변수를 뭐라고 합니까? 설명, 예측,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는 종속변수 외에도 반응, 결과, 표적도 있어요. 목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종속변수를 종속변수하고 목표 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독립 회귀 분석의 가장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 독립과 종속변수 둘 다 무슨 형이어야 된다? 맞아요. 연속형이어야 돼요. 자, 요거는 변하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독립변수 형태가 연속형이야. 종속변수 형태도 연속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범주형 변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쓸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써야 돼? 연속형 변수의 효과를 만들어서 써야 돼. 그 방법이 뭐다? 네, 가변한 혹은 더미 변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20도, 21도, 22도. 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0이라고 볼게요. 40, 41, 42, 43, 44. 21도 얼마였어요? 온도가 40. 판매량이 40개 판매됐어요. 21일 때는 얼마 판매됐어요? 42개. 22도일 때는 44개. 자,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23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46개. 어떻게 돼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요게 회귀 분석으로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한다라고 했었었죠. 예측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뭡니까? 지금 온도죠? 여기는 판매량이잖아요. 자, 이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1도 올라갈 때 이만큼 판매량이 증가했잖아요.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올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자, 20도일 때 20일 때 40, 21일 때 42, 22일 때 44야. 그럼 곱하기 2네요. 그죠? 그러면 y는 x 곱하기 2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y는 2 곱하기 x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일 때 2 곱하니까 40, 21일 때 2 곱하니까 42, 22일 때 44.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우리가 2라는 어떤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았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회귀 계수가 되는 거예요. y는 정해지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곱하기 2한 값으로 대입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형관계는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었죠? 자, 그리고 예측값, 그럼 이때 이 회귀계수는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베타 제로라든지 베타 원 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잔차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잔차의 합이 0인 회귀식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선형 회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구한 사례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의 선을 쫙 껐어. 꺼가지고 데이터, 여기 점들은 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와 선의 직선거리에서의 이 각각의 전체 합을 다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해가지고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맞아요. 최소가 되는 선이 가장 좋은 선이라는 거야. 이 선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회귀계수 베타 제로와 베타 1에서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y에 대한 축을 우리는 베타 제로라고 하고, 요 기울기 있죠? 기울기를 우리는 베타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귀 분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립 변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아까 보시면 x가 한 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하고요. x가 이제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얘는 다중회귀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붙을까요? 먼저 회귀 계수가 다 붙겠죠? 베타 1이라고 합시다. 베타 1, 얘도 베타 2. 자, 우리 구하는 건 이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독립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독립변수가, 여기 독립변수, 얘가 뭐예요? 등간 비율 척도는 뭡니까? 네, 연속형 변수죠. 그럼 일반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독립변수가 명목하고 서열 척도야. 그럼 얘는 뭘로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변한 더미 변수를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선형을 가지고 있으면 선형 회귀 분석.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단순 회귀 분석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각각 한 개입니다. 한 개인 회귀식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오차항에 있는 선형 관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의 가정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아유, 기출이에요. 빈출이에요. 자, 단순 회귀 분석의 가정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선형성, 정균성, 등분산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자, 변수는 독립, 종속 변수가 뭐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단수는 각각 한 개씩이고, 둘 다 뭐여야 됩니까? 연속 변수여야 됩니다. 여기 앞에 독립 변수가 빠졌네요. 그죠? 독립 변수. 자, 선형성 만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제 x와 y 간에는 선형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차의 정규성은, 정규는 뭐라고요?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변수와 변수에 대한 오차가 뭐다? 맞아요.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샤피로-윌크 검증이나 콜모고르프-스미르노프 케이스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등분산성. 자, 등분산성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 줄 딱 꺼놓고 데이터의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산은 뭐예요? 특정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인 거잖아요. 이 분산이 일정한 패턴을 띄어야지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레빈의 검증이라든지 바틀렛의 검증,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기 기억하세요.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 자, 그래서 단순 회귀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우리는 모집단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뭘 가지고 모집단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자, 이 중에 일부인 표본들. 자, 표본을 가지고 당연히 회귀식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본 단순 회귀라고 하고, 뭐 크게 구분은 안 합니다만 이제 수식 쓸 때는 의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수식 위에다가 회귀 개수들하고 값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모자가 하나 씌워져 있네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냐? 해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곱에 더하기 잔차는 y 해시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타 0는 이제 회귀 개수 중에서도 y의 절편, y에 있는 높이, 이 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베타 1은 이 기울기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은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 추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연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저 2020년도에 연봉, 21년에 연봉, 22년에 연봉, 23년 연봉은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었다, 3,000.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6년차 때도 연봉이 있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곡선을 그려갈 거잖아요. 선형성을 위로해. 선형성은 이제 높아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자, 그럼 이 식이 얼마나 이건 거지. 이 기울기가 얼마나 이건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을 다 알 수 있으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꺼줘서 이렇게 식을 예쁘게 만들면 돼요. 우리 모집단 알 수 없잖아요. 표본으로 그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회기식을 딱 꺼가지고 데이터에서 식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기울기를 또 바꿔서 이렇게 식을 또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기울기를 조정해 가면서 데이터와 이 식 간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구하겠죠? 자, 그걸 이제 최소 자승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거리의 합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가장 데이터에서 식까지의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럼 뭘 구해요, 그때? 맞아요. 회기계수 베타0하고 베타1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 회기는 독립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계획계수도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근데 다중 회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회기계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